가운데 있는 척추를 보여주면 거기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척추뼈에서 그 안쪽에 있는 척수만을 보여준 그림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등 쪽, 이걸 후근이라고 해. 뼈도 앞뒤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배 쪽인데 이거를 전근이라고 해. 배 쪽, 등 쪽이야. 그런데 이 등 쪽으로는, 후근 쪽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 딱 봐도 감각neuron 얘기해. 그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거든. 연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직접 밖으로 나가고 이게 쭉 나가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번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게 있어. 이게 왜 이래야 되냐? 이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 요즘에 시험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이 척수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이게 뭔데요? 이 정도 나타내서 여기가 척수예요. 척수.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림에 A, F, E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 그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A, 여기가 F, 여기가 E.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볼 때 여기가 등 쪽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기는 오른쪽이야. 오른쪽 팔이거나 오른쪽 다리여야 돼. 왜냐하면 척수는 팔다리에 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F는 명백하게 척수예요. 즉 얘는 중추입니다. F는 중추가 맞습니다. 그런데 E나 A는 감각이고 얘가 운동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는 그럼 뭡니까? 라고 할 때 아까 말초신경의 분류상에서 뭐야 이게? 채성신경. 근데 이렇게 채성신경이 또 혼동하니까 원래 채성신경이 맞는데 얘는 감각은 엄밀히 말하면 구심성 뉴런이야. 그지? 근데 구심성 뉴런도 사실은 채성신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운동 뉴런인데 원심성 중에서도 뭐냐면 원심 중에서 채성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데 이거를 묶어서 채성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가 왜 두 개가 있나요? 지금 이게 척수가 일으키는 것 중에 척수 반사라는 게 있고, 이 경로가 척수 반사 중에 A, F, E는 척수 반사의 대표적 경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무릎 반사, 배변 반사 또는 회피 반사가 있어. 무릎 반사, 배뇨 반사, 회피 반사가 있는데 이 반사에서 요런 애들이 나타나는 경로를 살펴보면 무릎 반사라는 게 공망치를 무릎에 딱 쳤을 때 다리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아까도 봤지만 이게 위쪽 허벅지에 연결되어 있는 무릎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감각신경이라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다리에서 허벅지 위쪽 근육과 허벅지 아래쪽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위 근육, 허벅지 아래 근육이 각각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릎에 감각이 왔어. 자극이 왔어. 자극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해져. 곧바로 반응시켜. 너는 수축하고 너는 이완하고. 그래서 이게 쌍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수축, 하나는 이완의 신호가 가도록 한 곳에서부터 명령이 왔을 때 그거를 양쪽으로 보내야만 하나는 수축하고 하나는 이완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위에도 수축하고 밑에도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다리가 짧아지죠. 둘 다 수축하니까. 이걸 세상에 꾸물어야 되는데 얘가 꾸물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 손 등 근육이 나도 수축할 거야. 그럼 당연히 둘 다 수축하니까 짧아지겠죠. 손가락이 계속 짧아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눌한 행동을 우리 몸이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다니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손에나 팔의 근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경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임에 완벽성과 자유함이 있는 거야.
척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그림이 감각 뉴런인지 운동 뉴런인지 아는 것과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게 감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뇌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대뇌에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뭔가 연합작용이 나타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거 다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우측이니까 여기 좌뇌로 갔다. 그럼 좌뇌에서 만약에 명령을 내려서 다시 우측으로 만약에 온다고 할 때도 이게 좌뇌 쪽에서라면 그냥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어. 그건 가능해. 근데 이제 그 명령은 뭐냐? 이거는 약간 의식적인 명령이에요. 이 느낌은 요거는 반사적인 거여서 무릎이 일단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주는 근육의 움직임이었다면 얘네들이 만약에 또다시 왔다면 그건 뭐냐면은 여기다 갔을 때는 쳤어. 올라갔어.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 친 사람이 너무 세게 친 거야. 그래서 대뇌가 느끼기에 이거 장난 아닌데? 너무 센데? 그래가지고 그 발을 들어서 찬 거지. 얘는 의식적 움직임으로 이게 장난하나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일단 올라간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도 물어보고 있다. 거기까지도 알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속에 배변 배뇨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는 유리한 거야. 왜? 이게 뭐야? 부교감인데 어디서 나왔어? 척수에서 나왔잖아. 얘는 유리한 거라고. 그냥 저도 방광이야. 방광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방광일 경우 이완이었죠. 특히 요거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배변 배뇨를 할 때는 실제로 교감 부교감이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영향을 줘요. 그렇게 해서 조절되는 거고 배변을 할 때도 자율신경과 그러니까 수의근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때 뭐냐면 우리 몸은 자율과 체성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잘 건강하게 사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배변에 관련해서 그 전 세계의 변비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시달리는데 왜냐하면 그 약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약 500만 명이에요. 그 이상. 당뇨병은 세계에서 사망률 높은 그러니까 질병 중에서도 거의 5등 안에 들어요. 대부분의 암들과 포함해서 당뇨가 암을 제외하면 1등이에요. 거의. 당뇨 관련한 문제는 시험에 수능에 거의 100% 출제돼요. 물론 어렵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배변 쪽에서 변비 약을 만든다. 물론 이제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 가서 얘기했으나 저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배변약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이런 약을 함부로 만들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두 개의 합작품에 그 서로 연결고리에 뭔가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변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지만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을 억제하면 할수록 변비가 더 생겨요. 즉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응가를 할 때 아이고 힘줘야 나온다고 이 생각을 해요.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배변 작용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동물들의 배변을 볼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힘들여서 하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 인식 속에서 힘을 자꾸 주다 보면 뭐가 커지냐면 이게 커져요. 공부할 때 비슷한 게 있어요. 억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힘만 들어요. 자연스러움이 빠지죠.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교감 부교감에 대한 작용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의지만 강조할 경우 에너지만 많이 써요. 그리고 효율성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빗대서 설명하는 거고요. 밑에 대뇌 거치의 분업화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갔어. 문제야. 72페이지. 대뇌 문제는 아까 풀었고 2번 봐요. 척수반사. 남은 문제는 풀대요. 척수반사. 이 그림 봐봐요. A가 누구야? 그림에서. 척수지. 누가 현수야 이걸? 기억은 틀렸네요. B는 자율신경이라고? 세상에 팔에 연결된 근육에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친구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미안해 자율신경이 그랬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율신경 거기 없어. B는 체성신경이야. B는 전근을 통해 나온다. 예스. 전근이 배 쪽이야. 앞쪽이라고. 앞, 배. 등 말고 배.
전근을 통해 나오는 운동신경이니까 맞아요. 3번 문제 봐봐요. X, Y를 합쳐서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이 작용하면 동공은 축소가 돼요. X, Y는 모두 말초신경에 속하는 부교감 신경이니까요. Y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베이베 예스. 둘 다 X에서 발단해서 Y에서 발단해서 전부 다 아세틸콜린만 나오지요. 동공 조절 중추는 연수라고 노노노노노. 중내. 신경계 이상과 잘 볼까요? 여러분 알츠하이머, 대뇌 기능저. 이게 알츠하이머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7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설이 있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 거죠. 어쨌든 꽤 발견이 높고 파킨슨병은 도파민 분비 이상인데 이게 중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중뇌 도파민 분비 이상이 생기면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파킨슨병은 뇌 질환 중에서 상당히 또 심각한 병이야. 근데 그런 것도 발견률이 꽤 높아요. 말초신경 이상 중에 무경병도 있는데 얘가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거고, 이거는 보통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게 돼. 자가면역이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되는 건데 그런 게 있고, 중증근 무력증도 비슷하게 이것도 근육의 이상이 이제 오는 그런 거고, 신경계 이상이 그거 다 거기서 비롯돼요. 기관발열 증후군도 마리집이 손상되는 건데, 이거는 말초신경계 이상 있잖아. 얘네들은 논술에는 잘 나와요. 의대급의 논술로만 가보자면 얘네들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좀 많고, 근데 그 얘기는 하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봐봐요. 기관발의 증후군이 길랑바레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집이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넌 한번 생각해볼래? 마리집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마리집은 도약전도를 발생시키죠. 근데 여기에 사라지면 이 신경은 신경 전도가 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미 얘기한 뉘앙스를 볼 때 마리집이 손상돼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니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속도가 느려질까요? 근데 왜 느려질까요? 마리집이 없으면 왜 느려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쓰는 의문점은, 마리집 안쪽에는, 얘 안쪽에는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동극 탈북이 없는 이 지점에 마리집이 있어서 통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졌을 때 이 부분에서는 나트륨이나 칼륨의 유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여기서 분칼이 나타나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분명히 마리집이 사라지면 심할 경우 아예 전도가 안 나타나요. 속도가 느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전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실력이죠. 이건 수능과는 상관없는 어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의대 가야지. 왜?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전도가 나타나려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와서 나트륨 통로가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계속해서 들어오고를 반복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나트륨 통로도 없고 칼륨 통로도 없어서 마치 그냥 없는 채로도 마리집처럼 그냥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 긴 거리를 가는 동안 뭐가 딸리게 되냐면 활동성이가 떨어져요. 나트륨이 더 들어오거나 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트륨이 유출이 일어나요. 일부가 조금씩 유출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손실이 되면 이 부분에 왔을 때 활동전이가 떨어져서 갑자기 막전이가 내려가요. 그러면 더 이상 탈북이 나타나지 않고 시들해지기 때문에 전도가 사라지면, 그런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게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의 근육이 제대로 신경 전달을 받지 못해서 수축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연결되냐면, 근육이면 안 움직이면 그만인데 폐나 심장이나 기타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걔네들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심하면 호흡 운동을 담당하는 이 근육의 이상이 와서 호흡을 못하게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길랑발의 증후.